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도심에 청년층 대상 2, 3억 원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역세권의 시세의 반값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청년 원가주택의 분양가 80%까지 장기 대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정비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도시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국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 현상에 빠져 있는 가운데 대구와 세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며 거래량이 60%가량 하락한 가운데 세종은 신규 공급 물량이 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떤 꿈을 꾸시면 이 꿈 정말 재물운에 좋은 꿈인데 라면서 좀 복권 구입을 고민하시나요? 저는 어제 자다가 이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나오시는 꿈을 꿔서 조상이 나오는 꿈은 좋다고 했는데 퇴근길에 복권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로 이렇게 조상이 나오는 꿈 아니면 대통령이 나오는 꿈 그리고 좋은 동물들이 나오는 꿈을 꾸면 복권 한 장씩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너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꿈도 꾸지 않고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타이밍에 이 복권을 사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죠? 그런 분들께는 굳이 복권을 사지 않아도 또 부동산 투자로도 이 재력적인 성공, 재물적인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풀어가 볼 텐데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2번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화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한강변에는 벚꽃이 좀 드문드문 펴서 언제 다 만개를 할까 했는데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정말 많은 꽃들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정말 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새로운 봄도 새롭게 출발하는 느낌으로 오늘도 새로운 전문가와 여러분 함께 하실 텐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D1 리얼티에셋의 조범식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봄 얘기하셨고 또 벚꽃 얘기하셨잖아요. 네. 자, 부동산 시장도 지금 현재 새롭게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규제들도 좀 정상화되고 서울의 공급, 경기권의 공급도 많이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봄 시장 속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오늘 시간에 이 시청자분들의 이런 답답한 마음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겨울이 길어도 정말 너무 길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찾아온 봄이 이렇게나 반가울 수가 없는데요. 다가오는 봄을 맞아서 부동산 시장에 내가 어떻게 좀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하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하게 고민 내용 적어서 보내주세요.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1부는 여러분의 고민 가득 채워서 만나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 1주택에 실거주 한 10년 이상을 살고 있어요. 네. 한데, 그동안 상승장을 너무 맞다 보니까 저는 1주택만 있으면 되는지 알았거든요. 네. 근데
또 이 시점에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 어. 이 주택으로 가야 될지 네. 너무 공부를 해도 이게 안 잡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전화 드렸거든요. 네, 연락 너무 잘 주셨어요. 네. 이 상승기에 내가 주택이 2개였다면 더 좋았겠는데 라는 좀 후회한 감이 좀 드시면서 지금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 네. 어디 거주하고 계시는 건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동탄 1신도시 금호 올림에 지금 거주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탄 1신도시의 금호 어울림 아파트 거주하시는 아파트인데 이걸 네. 두고 내가 더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지 더 부자 네. 될 수 있는 방법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방송도 앞으로 자주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도 올린 거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갈아타기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예,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어요. 동탄 1기에. 그죠? 네, 맞아요. 예. 자, 이 생각 가지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네, 예, 네. 왜 그러냐? 지금 시점이 굉장히 갈아타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에요. 네. 왜 그러냐? 네. 지금 여기 동탄 1기에 지금 금호 어울림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네, 네. 한 10년 거주하시면서 네. 마음고생도 있었을 거예요. 아, 샀는데 많이 안 뛰어, 막. 그죠? 근데 최근에 네.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자, 그래서 많이 안 오를 때는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상급지라고 그러죠, 상급지. 네, 예. 맞아요. 상급지를 가고 싶어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네. 엄두를 못 냈어요. 네, 네. 네, 최근에 그런데 이 동탄 1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상급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전에는 한 5, 6억 차이 나던 게 지금은 2, 3억만 내가 조금만 더 현금만 들어가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겠는데라는 금액대까지 상승을 한 거예요. 그죠? 네, 네. 예. 맞아요. 자, 네. 이런 시기 때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좋아진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좀 더 상급지로 가실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다 보니까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 예. 특히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는 뭐 GTX 들어서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2기 쪽에 네. 신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다 보니까 2기가 막 가격이 오르니까 1기 쪽도 같이 반영이 되면서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네, 네. 네. 자, 이렇게 가격이 상급지하고 좁혀져 있을 때는 자,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언제가 좋을까? 네. 예.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네. 이게 고민이시잖아요. 네, 네. 예. 자, 어디로 가는 게 좋냐면 일단 언제냐? 지금 현재 예. 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개발 이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건축 앞으로 막 열어주겠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서 이제는 재건축 할 수 없었던 지역들 활성화시키겠다. 또 네, 서울도 네, 네. 뭐 굉장히 많았던 규제들. 안전진단 네, 네. 기준이라든지 초과이익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규제들을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그게 다 완화가 돼서 시작이 될 때 갈아타기를 하면 어떨까요? 늦을까요? 빠를까요? 늦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네.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격이 이미 올라서 이미 네. 늦어버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이 딱 알맞은 시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고민을 갈아타기 지금 고민하신 거는 아주 잘하셨다. 아, 자, 그러면 여기, 여기 시기는 인동선이 바로 앞에 들어와서 갈아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상급지로 네. 가서 좀 네. 더 이렇게 이 개발 이슈가 있는 부동산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데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개발 이슈 제가 재건축 얘기했잖아요. 네, 네. 자, 재건축 지금 현재 가장 앞으로 이 재건축 이슈에서 수혜를 받을 지역은 바로 1기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 분당이요. 그렇죠. 분당도 있고 평촌도 있고 뭐 일산, 3번 중동 이런 네네. 지역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거예요. 네, 네. 또 그리고 어디가 수혜를 받느냐? 네. 서울이에요. 서울. 아, 네. 예, 서울도 당연히 재건축 수혜를 받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분당 쪽 지금 여유 자금 얼마 정도 되세요? 지금 총세도 한 7억 5천 정도요. 7억 5천 네, 다 합해서. 다 합해서 네.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대출이나 이런 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만 한 7억 5천 정도 예, 되겠네요. 예, 이거 어. 매도하면 이제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7억 중반 정도에 네. 우리가 그러면 서울이라든지 일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지역 중에서 내가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어딜까?
네. 요걸 좀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지금 한 7억 중반 정도에서 조금만 더 무리를 하시면 한 1, 네. 2억 정도 좀 대출 어차피 지금 1주택자잖아요. 예, 대출은 받을 거예요. 아, 대출 받으실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충분히 한 9억대, 10억대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일기 신도시 있죠? 네. 일기 신도시에서도 우리 많은 분들이 분당 쪽 포커스를 잡고 계세요. 정자동이나 순회동, 서현동. 네. 근데 여기는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근데 위쪽에 보면 야탑동이 있어요. 야탑역. 아, 네네네. 예, 야탑역 역세권 쪽에 충분히 네네. 지금 한 10억대 정도에 하고 있는 가격대들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야탑역 역세권 쪽의 아파트들 좀 눈여겨 보시고요.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이제 재건축이 리모델링 단지들 말고 예.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아, 예. 네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30년이 채워지는 단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예, 그럼- 역세권. 네. 네네. 그럼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재건축 들어가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단지들 야탐역 역세권. 네네. 그리고 이제 서울 쪽에서는 네. 그 혹시 창동역 아세요? 창동역? 네네네. 예. 자, 이 서울 쪽은 좀 지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네. 이 창동역 역세권에 보면 네. 창동주공 19단지라고 있습니다. 네. 예, 19단지가 있는데 네. 이 창동주공 19단지가 지금 거기에 GTX가 들어서요. 네. 네. 그리고 예. 거기에 이제 역세권 개발까지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 중에 네. 19단지가 있어요. 창동주공 19단지. 예, 예. 예, 초역세권에 딱 붙어 있거든요. 아, 예. 네네. 그럼 여기는 GTX 호재, 업무타운 호재도 있으면서 당연히 이 19단지가 이제 거의 재건축을 바라보는 연식이 됐어요. 아, 네. 그럼 여기도 재건축이 완화가 되면 더 빨리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네. 예, 여기도 10억대 정도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기 신도시 야탐역이나 예, 예. 그 야탐역 역세권에 있는 단지나 아니면 네. 서울 쪽은 이 창동역 역세권에 있는 이 창동 네. 19단지 정도를 좀 눈여겨보시고 이쪽 둘러보시고 네.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세요. 둘 중에 추천하신다면 어디를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서울 쪽이다. 창덕. 네. 예. 저도 그쪽이 마음에 예. 가네요. 그러니까 이 두 이제 선택지를 좀 여러 개를 드리고 싶어서 두 곳을 드렸는데 네, 네. 잘 네. 둘러보시고 선택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뭔가 다른 분들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빠르게 움직일 타이밍 지금이 적기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기 신도시 상급지 하나 그리고 서울의 교통호재와 재건축 호재에 있는 창동 지역 하나 일러드렸으니까 꼭 임장 활동해보시고 좋은 이사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 하신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사당동이요. 네, 사당동에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2단지에 있는 거거든요. 네, 사당동 어떤 우성 2단지? 아파트. 우성 2단지. 이걸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거주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살고 계시는 집인데 이걸 좀 네. 팔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팔아야 되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하면 여쭤보는 거 10억 19평짜리거든. 네, 그럼 아직 이사 계획은 따로 없는데 어쨌든 향후 네. 투자 계획에 따라서 좀 가치가 오른다면 더 살고 아니면 좀 매도해본다 이런 마음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저기 사당 구성 2단지 예, 지금 우성 2단지요. 예, 소형 평형이긴 하지만 고요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는데 예,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더 가지고 계셔야 돼요.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지역 동네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위치를 예. 보면 지금 여기 이수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잖아요. 사당 구성 2단지가.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당 우성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남 서초구하고 맞닿아 있어요. 예. 그리고 7호선을 활용하면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 4호선 타면 예. 구도심도 갈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만큼 입지가 좋은데 여기가 다만 아쉬웠던 게 딱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좀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혹시 여기 뭐 리모델링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잘 안 이루어져 이게. 잘 안 이루어져요.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 마음을 너무 급하게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 3, 4년 안에 후딱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거의 한 5, 6년, 7, 8년 이렇게는 리모델링을 할지라도 봐야 돼요. 예. 아직 이제 진행돼서 여기가 이제 막 초기 이제 조합 설립 준비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다른 리모델링과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바로 통합 리모델링입니다. 통합. 통합 리모델링. 예, 통합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 단지들 있죠. 많이 있죠. 거기 예. 다이름도 있고. 뭐 여기 사당 2차도 3차도 있고 뭐 국동도 예. 있고 신동아도 있잖아요. 예, 신노아도 있고. 예, 여기 단지들하고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예, 이게 좋은 거예요. 아, 왜 그러냐? 우리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사업성이 많이 나오려면 핵심이 신규 분양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 신규 분양이 많이 나와야 조합원들의 부담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일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작은 단지들, 작은 이 소규모로 진행이 되다 보면 신규 분양 단지가 우리가 이제 공급을 한 15%만큼만 늘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15% 늘려가지고는 이게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근데 여기는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한 4,390세대 정도 되는 이 단지들이 5,000, 뭐 한 50세대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아, 다 같이 하니까. 그래서 한 700세대 정도의 분양 물량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아, 예. 예. 그러면 얼마나 다른 재개발하는 지역들도 700세대 이렇게 일반 분양 나오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는 리모델링해서더라도 이 신규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이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다. 지금 이제 초기 단계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 이거 네, 빨리 좀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예. 지금 19평짜리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얘가 이제 20평형대, 20평 초반, 22평, 3평짜리로 더 넓어져요. 면적이. 넓어져요. 예. 거기에 새거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주변 지역에 있는 지금 20평형대도 굉장히 지금 15억대 정도 높은 시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나중에 내가 면적이 좀 커진다라고 한다면 못해도 한 13억, 14억대 정도 수준까지도 가격대가 갈 수 있는 그런 단지거든요. 아, 그러면 아직 지금 10억대가 채 안 되고 있잖아요. 한 가격대가. 9억 정도 나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도 추가 부담도 줄어드는데 앞으로도 새 거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더 비싼 아파트로 바뀌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보유하시면서 리모델링 완성될 때까지 가지고 계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아마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또 고민이 되셨을 건데 그래도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분 좋은 상담 드렸으니까 보유 계획 세우시면서 언제든 중간중간 마음 흔들리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아, 거기 용산 후암동에 네.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매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잘 매수한 건지 전망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미 매수를 하신 건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2월 14일, 2월 중순이요. 아, 올해 2월 중순에 네네네. 얼마 네, 되지 아직, 않으신 건데. 네, 아직 잔금은 안 치른 상태고요. 아, 네. 네, 계약하고 좀 6월 달에 중도금만. 잔금이에요. 알겠습니다. 잔금 처리를 앞두고 있고 후암동 네.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정확한 상담 위해서 좀 주소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후암동 네. 46-4. 알겠습니다. 용산 후암동의 46-4 이 다세대 주택 투자를 잘한 건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인용산을 하셨어요. 네네. 네, 막상 그런데 거래를 하고 나니까 계약서를 쓰고 나니까 아, 이거 잘 샀나 막 겁부터 나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민 중인 거예요. 이거 인용산을 했는데 내가 예. 아 이걸 잘 샀나 안 샀나 이게 사놓고 나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피스텔 할까 이거 할까 네. 고민하다가 빌라를 했거든요. 네, 제가 일단은- 재개발 때문에. 예, 그 걱정부터 제가 네. 일단 해소해 드릴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 사셨어요. 아, 예. 예, 일단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용산하면 최근에 이제 뭐 개발, 뭐 재개발 바람 분다 막 그러면서 용산 쪽에 많이들 이 빌라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 주변 지역 둘러보시니까 굉장히 비싸죠. 비싸더라고요. 예, 엄청 비싸잖아요. 다 10억대 넘기고 있는 그런 빌라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후암동을 딱 보니까 여기는 좀 싸네? 가격대가 좀 저렴하네? 그러면서 여기 네. 보신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 샀나 이거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 용산은요. 첫 번째로 가장 핵심이 안전해요. 안전하다가 핵심입니다. 안전하다. 무슨 얘기냐? 재개발과는 상관없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예, 자, 그 이유는 굉장히 용산은 개발허지가 많잖아요. 네. 뭐 국제 업무지구도 만들어진다. 또 캠프킴 중심으로 해서 업무타운 중심 상업지 만들어진다. 또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역세권에 위치했잖아요. 네. 근데 서울역도 북부 역세권이 업무타운 만들어지고 뭐 GTX 2개 노선에 신안산선 뭐 이거 호재 말하면 제가 숨찹니다. 숨차. 그럴 정도로 호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울역이 앞으로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중심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서울역과 비슷한 개발이 지금 이 수준으로 개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면 삼성동 있죠, 삼성동. 네. 예, 삼성역도 GTX 2개 노선 들어서고 거기도 뭐 국제기로 복합지구 막 개발된다, 뭐 현대 지비센터 들어선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거기 삼성역 역세권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발이 또 이 GTX가 들어서면서 그 주변 지역의 지가가 평당 3천 하던 지가가 지금 현재 1억 4천까지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30년 된 빌라들 있죠. 네. 그 30년이 넘은 오래된 빌라가 4억짜리가 지금 현재 14억 5천까지 뛰었어요. 근데 그 빌라가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가 아닙니다. 그냥 멀쩡히 있는데 땅 가격이 뛰면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용산 있죠, 용산. 네. 용산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후암동이니까 서울역 있죠, 서울역. 네. 서울역 주변 지역은요,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재개발 이슈로 얘기를 포인트로 잡고 있지만 그냥 있어도 가격이 올라요. 북부 역세권 개발되고 GTX 착공 들어간 A 노선이 2년 후에 개통이 되고 앞으로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도 2년 후에 개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변 지역 땅 가격이 뛸까요, 안 뛸까요? 뛰죠. 뛰죠. 자, 그러면서 네. 안전하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두 번째로 핵심은 여기가 또 입지가 너무 좋아요. 다른 지역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녹지, 공원이에요, 공원. 이 공원이 실은 후암동한테는 애증의 대상이에요, 애증의 대상. 좋기도 하지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대상인데 왜 그러냐? 일단 서울의 녹지 찾으려고 하면은 이 남산만한 정도의 대규모 공원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높고 이런 희소성이 높다 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고가화가 돼요. 우리 한강변 같은 경우에도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강 조망이라는. 그죠? 네. 자, 그 한강변에 있는 단지들만 한강 조망을 누리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격이 비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녹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강남권에서 보면은 이 남산만한 녹지 찾기가 힘들잖아요. 네. 강남에서도 누리기 힘든 녹지를 지금 현재 이 남산 주변 지역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제 한남동이랑 이태원동 있잖아요. 네. 여기는 이미 고가화가 됐어요. 가격이 지금 여기는 뭐 한남 더일이나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80억을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참 좋은 그런 녹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녹지가 있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이 고도 제한이 잡혀 있어요. 저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고도 제한? 네. 근데 예. 그거 안 그래- 풀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불안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근데 이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증인 거예요. 애는 있는데
네. 고도 제한이다 보니까 이거 개발 쉽게 안 될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최근에 들어. 예. 근데 고도 제한이 있더라도 여기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자, 참고 삼아서 여기 위쪽이 여기 우리 용산 쪽에서도 효창공원 있죠? 네. 효창공원 여기 쪽에 보면 위쪽에 보면 북쪽에 효창 6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새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여기 이 아파트가 여기도 공원 옆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요. 후암동처럼. 여기가 이제 효창공원인데 이 효창공원에 맞닿아 있는 아파트가 이 새 아파트인데 몇 층이냐? 여기 7층이에요, 7층. 그리고 약간 경사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14층, 12층이에요. 20층을 넘기지 않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하느냐? 30평대가 벌써 20억입니다. 근데 여기가 뭐 역세권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뭐 언덕배기 꼭대기에 있으면서 그냥 공원, 효창공원이라는 특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층짜리, 12층, 14층짜리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후암동 있죠, 후암동. 네.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잖아요, 서울역 역세권. 그죠? 근데 제가 산 데는 역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역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네. 후암동 전체가 다 효과를 보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여기에 남산 이 주변 지역이 고도 제한이 있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네.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근데 이 용역이 들어가면 이제 어느 지역들은 얼마 정도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네네. 근데 그 중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많이 열어주는데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역세권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중심지로 바뀌는 지역이어야 된다. 자, 그런 지역들은 고도 제한을 더 많이 완화해 주겠다. 이런 조건을 달고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산 주변 지역에서 어딜까요? 서울역이죠, 서울역. 네. 예, 서울역이 중심지로 바뀌고 또 역세권이잖아요, 후암동 일대가. 네. 자,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들보다도 더 열릴 겁니다. 자, 이게 열리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겠죠. 자, 네네. 어디까지 오를까요? 요 맞은편에 지금 재개발 들어간다고 막 추진하고 있고 또 재개발 들어가 있는 지역들 있죠. 네. 이 지역들만큼 가격이 상승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크게 하지 마시고요. 네네. 자, 이 용산 같은 지역은 일단 안전하다. 그냥 가지고 네. 있어도 계속 뛸 것이다. 거기에 네. 이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약간 아쉬웠는데 이게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면서 더더욱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조건들로 바뀔 것이다. 이 부분들 두 개 꼭 참고하시고 잊어먹지 네. 마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투자하시기 전에, 계약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였을 텐데 계약금 하시고 조금 잔금을 앞두고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용산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기분 좋게 보유하시면서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언제나 여러분의 투자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 02-2638-3972번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볼까요? 네, 네, 말씀 주세요. 고민 내용. 잠깐만요. 네, 저기 집을 갖고 있는데요. 네, 집을 그저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네. 어느 쪽이 좋을까 해갖고요. 암사동인데.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세요? 예? 살고 계시는 집이세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투자 목적으로 좀 전세 났고요. 전세를 놓으셔서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주소를 딴데 찾아보셨던 살고. 것 같아요. 어딘지 좀 네.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암사동에. 잠깐만요. 암사동에 네. 아파트 플라이 팰리스 아파트요. 프라이어 팰리스 아파트. 네. 네, 이거를 지금 투자 목적으로 전세 주고 계시고 그러면 주택은 이거 말고 더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없어요. 그럼 1주택 상황이신 거고 그래서 네. 이제 향후 가치에 따라서 이거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좀 매도하고 옮겨 타야 할지 한번 전문가의 견해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긴장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편하게 들으세요. 네, 예, 일단 강동구에 있는 네, 프라이어 팰리스라는 아파트, 여기 굉장히 대단지잖아요. 그죠? 예, 예,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명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예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가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1주택자라고 하셨는데 요 거주는 하셨습니까? 예. 아, 거주도 하셨고 지금 전세 놓고 분양, 계시고. 분양 받아서 살았어요. 아, 오래 가지고 계셨구나.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최근에 뭐 여기도 막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주변에서 막 여기 어디 뭐 재건축 된다더라, 어디 뭐 재개발 된다더라 하니까 그런데 더 막 관심이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예. 조금 더 가지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요. 네, 자, 여기 강동구가 특히 여기 예. 명일동이나 고덕동 일대, 이 암사동 일대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타운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 그 새 아파트 위주로 그것도 굉장히 크게 바뀌었는데 여기가 학군도 좋고, 그죠? 네. 교육 네. 환경도 좋아요. 자, 그래서 정말 입지적으로 좋은 지역인데 네. 핵심은 주거지로서만 좋은 지역이었어요. 주거지. 예. 주거지로서만 좋은 지역이었는데 이 강동구의 고덕동, 명일동 일대가 이제는 주거지에서 중심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덕 비즈밸리라고? 예. 예. 고덕 비즈밸리가 들어서면 앞으로 4만 명 정도의 그 굉장히 고소득층의 직장인들이 들어서요. 네. 예. 그럼 여기가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뭐 8호선 호재는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예. 예, 8호선이 이렇게 앞으로 내년이면 개통이 될 예정이고 여기 9호선까지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가 있잖아요. 9호선이요? 예, 9호선. 8호선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데. 9호선하고는 연결이 안 되더라도 예. 한두 정거장이면 9호선을 충분히 쓸 수가 예, 있죠. 되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강남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지고 업무타운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거 어떤 거를 뜻하는 거냐? 네. 바로 이 강동구, 고덕동, 명일동, 암사동 일대 이 위상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 위상을 높여주는 거냐? 강남 가기 편하고 업무 중심지로 바뀐 지역들. 대표적으로 이 한강 이남 쪽에서는 마곡 있죠, 마곡. 네. 마곡. 그리고 여의도. 그죠? 예. 그리고 강남 가기 편하면서 업무타운 만들어진 판교 있죠, 판교. 네. 자, 이런 지역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이해 안 예. 가세요? 아, 지금은 강남 4구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있고 업무타운이 없다 보니까 강남 4구 중에서도 제일 저렴하잖아요. 근데 안사동이 제일 멀잖아요. 암사동이 멀어요? 네. 이 정도 가깝지. 이쪽 한강변 쪽에 있는 암사동이 먼 거지. 명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 같은 네, 생활권 안에 있어요. 네. 네. 근데 여기가 이제는 판교 정도 수준의 위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지역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건축도 바라보시고 있고 뭐 재개발도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핵심은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 특히 그 입지가 더더욱 더 좋아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재건축 재개발 안 바라보시고 가지고 계신 것도 보유하셔도 된다. 특히 이렇게 강남 4구 축에 들어가 있는 강동구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의 위상이 바뀌는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대단지 아파트들은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고덕 비즈밸리가 2년 후면은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소한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세요. 그럼 중간에 그래요? 8호선도 개통이 되고 9호선은 좀 기다려야 되니까 고덕 네. 비즈밸리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채워지고 거기에 뭐 이케아 같은 거 들어섰잖아요. 예. 예, 그게 개장이 되고 막 이런 상황으로 바뀔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네. 충분히 이 위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판교 비슷한 수준만큼은 가격이 최소한 갈 거니까 아, 그거 걱정하지 그래요? 마시고 보유하십시오. 아, 그러면 저 하남으로 이사 올까 했는데. 아유, 하남 지금 가실 게 아니에요. 여기 보유하셔야 돼. 무슨 얘기 이해 가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매도 시점에 따른 출구 전략 좀 세워드렸어요. 최소한 2년간은 무조건 더 보유하셔야 한다 조언 드렸으니까 이사 계획은 조금 더 멈추시고 조금 더 보유 계획 세워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함께 풀어볼까요? 네, 제가 서울에 있는 관악구 봉천동 이편한 네. 2차 25평짜리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전망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주택 상황이신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으로 보신 아파트가 관악구 네. 봉천동의 이편한 세상 2차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이거 서울대 네. 입구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서울대 입구 쪽에 네. 있는 25평을 내가 거주하면서 좀 그래도 가격이 오를 만한 아파트인지 한번 네. 그 매수 시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네, 인사 감사합니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제 주택을 좀 매수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여기 봉천동 이편한 세상 2차죠. 네. 이게 이제 새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깨끗하니까 여기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네. 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이게 얘가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자, 일단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2호선 봉천역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1차하고 네. 2차하고 합해서 이렇게 신규 아파트가 좀 들어서 있는데 네. 여기 25평이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할 거예요. 네. 이 일반적으로 위쪽에 우리 다른 노선 내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위쪽에 이제 7호선이라든지 위쪽에 있는 역세권의 신규 단지들은 25평짜리가 지금 15억대 정도 수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2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2억에서 13억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새 건데 같은 새 주택, 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2, 3억이 더 싸네? 그러니까 요게 좀 내 가격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는 이게 맞겠는데 그러면서 요거를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시장에서 신규 아파트들이 지난 4, 5년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유는 신규 아파트가 너무 귀해요. 부족해서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가격대가 아직 3, 4억대가 더 저렴한 이런 단지가 있다라면 이런 단지들은 아직 저평가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지역에 맞게끔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지역이 다른 7호선 라인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에 비해서 2, 3억이 더 쌀까? 그 이유는 주변 지역 보시면은 이 위성 사진으로 보면 여기가 다 저층 주거지예요. 그러니까 7호선 역세권이나 다른 역세권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여러 단지들이 막 뭉쳐 있어서 아파트 주거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딱 여기 두 단지 딸랑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저층 주거지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거주 환경,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2, 3억 정도가 더 저렴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 여기가 이 주변 지역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호재들이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그런 호재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보다는 아직은 지금 지금 한 12억, 13억대 정도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저렴하면서 주변 지역이 변화가 있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핫한 게 뭡니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 위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새 아파트보다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도 어디가 있느냐? 혹시 그 영등포 쪽에 선유도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9호선? 네. 예. 네. 자, 선유도역 역세권 쪽을 보시면 거기에 한신 휴플러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양평 한신 휴플러스라는. 근데 여기 아파트가 다른 지역 9호선 역세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9호선 역세권에 있는 단지가. 왜 저렴하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지역이 굉장히 허름해요. 중공업지로 예전에 만들어졌던 지역이다 보니까 막 공장도 섞여 있고 막 조그만한 저층 빌라들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서 9호선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25평짜리가 10억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는 이 선유도역 역세권이 앞으로 역세권 개발 계획이 지금 이미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럼 역세권이 점점 상업지도 들어서고 편의시설도 들어서고 또 한강변 쪽에는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면서 점점 살기 좋아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지역들이 9호선 역세권에 한두 정거장만 가면 여의도예요. 얼마나 이게 입지가 좋습니까? 자, 그런데 주변이 안 좋아서 가격이 쌌던 게 이게 주변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호재가 이미 확실하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 양평 한신 휴플러스도 우리도 앞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하면 참 좋겠지.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더더욱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양평 한신 휴플러스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중심으로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 조금 높다 보니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세권 개발, 리모델링.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해요. 자, 이런 단지들 위주로 좀 가셔가지고 지금 아직 무주택인데 너무 새 거만 이렇게 막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가격 오르게 되면 아, 정말 잘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세권에 있는 양평 한신 휴플러스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쪽 단지 좀 눈여겨보시고 고민하셔가지고 선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하시기 전에 정말 연락 잘 주셨죠. 보셨던 아파트보다 조금 더 그래도 가격 오를 만한 호재 있는 지역으로 영등포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 해보시고 좋은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올바른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돈 버는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언제나 부족해서 그 점은 좀 아쉽죠. 그래서 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긴 시간 좀 투자 계획 차근차근 세워볼 수 있는 1대1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거든요. 대표님 상담 안내 좀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네. 오늘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선택을 하고 나서 고민을 하세요. 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선택하기 전에 고민을 하셔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두고도 전전긍긍 걱정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1대1 상담을 통해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오시기보다 선택 전에 이런 1대1 상담을 통해서 고민들 어떤 지역이 좋을지 미리미리 살펴보시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건강상에도 더 좋다. 그리고 재테크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1대1 상담 통해서 이런 부분들 잘 케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 용산 지역에 계약금을 내고 나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사실 조금 불안했는데 그래도 그건 잘한 선택이었으니까 다행이었지만 혹여나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니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을 때 그렇게 좀 마음 아플 수가 없죠.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언제나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대표님과 상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 통해서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4887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하남시 덕풍동에 하남 한솔 솔파크 아파트 33평형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좀 가져와야 할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거든요.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래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위치로 보면 하남 시청역 역세권 쪽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우리가 이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울하고 맞닿아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좋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에 반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했던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이 최근에 교통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5호선이 지금 현재 개통이 되면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보유하셔라. 그 이유는 지금 향후 3호선에 대한 연장선이 이 하남 시청역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3호선이 앞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 5호선이 가지 못했던 바로 강남에 대한 다이렉트 접근성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만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남 시청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보유하셔라라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3768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광진구 자양동에 한강 극동 아파트 31평형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역시 이번에도 거주하시는 집에 대한 질문이네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그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주변에 또 학군도 좋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좀 오래됐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한강 조망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단지,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보유하십시오. 네, 정말 짧고 간결하고 또 핵심만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무조건 보유하셔라 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마음 편하게 거주하시면서 보유 계획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1646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파주시 야당동의 한빛마을 2단지 휴먼빌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요즘엔 아파트 이름이 정말 많이 길어졌네요. 이번에는 파주로 좀 가볼게요. 대표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파주 운정신도시 내에 1차로 가장 먼저 공급이 됐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이 해당 단지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3호선 연장선에 대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긴 한데 저는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핫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일산 신도시거든요. 일산 신도시가 자주 기능도 들어서고 GTX도 들어서지만 최근에 이제 재건축 이슈까지 굉장히 핫한 지역입니다. 자, 같은 금액대에 지금 시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어느 정도 많이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호재가 많이 있지 않은 지역보다는 앞으로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시게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일산 신도시 내에서도 이 문천마을이나 주엽동 일대에 있는 주엽역 역세권 쪽으로 좀 눈여겨보시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 많거든요. 해당 단지들 쪽으로 그런 단지들 쪽으로 갈아타시게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갈아타시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호재가 있었던 지역보다 지금 앞으로 호재가 더 남아있는 지역으로 옮겨 타자라는 조언과 함께 가까운 도시죠. 일산 신도시의 역세권 말씀 주셨으니까 그 지역 한번 임장 돌아보시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2559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장미마을 삼성 레미안 2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질문이에요. 오늘 사시는 집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해당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성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구성역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단지인데요. 자, 구성역이 지금 현재 GTX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GTX 호재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단지인데다가 바로 그 GTX 주변 지역에 빈 땅들이 있는데 이 땅들이 앞으로 플랫폼 시티라는 업무타운으로 개발되는 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여기에 업무타운, 거기에 GTX 호재까지 들어서는 그런 입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당 단지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GTX라는 큰 개발 호재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아파트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또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니까 마음 편하게 또 보유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살고 있다 보면 중간중간 마음 흔들리실 때 있죠. 그럴 때는 저희 전문가가 여러분 마음 잘 잡아드릴 테니까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사연 접수받고 또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나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다양한 분들의 긴 상담 이야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필요하시다면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1:1 상담 시간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어디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지금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있으시다면 꼭 계약하시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조언 받아보시고 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1:1 상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일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드리기 위해 이어지니까요.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